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무TV 행복나무 채널 행복나무입니다. 자, 다시 또 제가 이 주제를 또 들고 들어왔는데요. 며칠 동안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방송을 좀 쉬었고, 주제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저의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유튜버 분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보험 가입자분들이 너무 심각한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신문 뉴스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제가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올린 컨텐츠들 많이 보아주셔가지고 얼른 재생 시간을 채우고, 제가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가능하시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서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문 기사 내용이 지금 이제 정부와 보험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6월 말까지 이번 1월부터 6월 말까지 가입할 경우 실제로 이제 보험료 50%를 할인해 주겠다, 추가로. 그래서 이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50%라는 할인 혜택,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를 더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기존에 적자를 보이는 보험에서 가입자들이 빠져나온다.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오냐? 자기가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 보험료 내는 게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이다. 왜냐? 보험금을 충분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데 왜 옮겨가면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니까 나는 안 옮겨갈 거다. 옮겨도 나중에 옮길 거다. 정말 부담이 되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옮겨가면은,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그렇게 옮겨가겠죠. 옮겨가면은 보험금 많이 타는 사람만 남고요. 보험금 타지 못하는 사람은 4세대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1세대, 2세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환자들만 남아요. 보험금 많이 타는 사람만 남습니다. 결국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는 보험금 변동은 당장은 없는데, 보험료 변동은 당장은 없는데, 나가는 보험금은 계속 늘어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들어오는 보험료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은 계속 나갑니다. 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게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또 두 번째, 4세대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건강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나가야 됩니다. 병원 다니시면은. 근데 4세대 실손 적정한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50% 할인을 해줘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보험료가 다시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가입하고 1년 뒤에 보험료가 갱신될 때까지 1년 동안 보험사는 받아야 될 보험료의 절반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버려 둬야 돼요. 시장에 둬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증이라 보험료 상승의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연착륙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너무 제한을 많이 둬버리면은
1, 2세대를 1, 2세대 가입자들에게 뭐 많은 그 보험료 폭탄을 주지 않기 위해서 3, 4세대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험에서 이쪽에 손해냈다고 해서 저쪽에다가 손해를 전가한다? 안 되는 일입니다. 보험은 손해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기사 내용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이제 보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보험 약관에 대해서요. 약관을 가입자가 작성한 게 아니고 보험사가 작성해놓고 반강제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요. 예, 작성은 보험사가 한 게 맞습니다. 그 약관을 보고 가입 결정한 거는 가입자입니다. 그 약관이 결정이 되면은 자신들한테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리하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보험사가 가입자들한테 유리하게 변경해 줄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보험사와 경쟁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보험사가 비슷한 상품인데 유리하게 바꿔줬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계속 판매 중인 상품이라면, 아니면 판매 중인 상품이 더 좋은 게 나와서 막 이탈이 있다면 그런 보험사에서 바꿔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보험사들은요, 과거의 보험 유지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는 거 원해요. 왜냐? 과거의 상품 유지하고 있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상품으로 자꾸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반강제로 전환시킨다 그러는데, 이거 뭐 반강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과거 상품에 보험사가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인상을 해야 돼요. 인상을 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 그 새로운 상품이 훨씬 저렴해요. 그러면은 워낙 원성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가자. 라고 한 겁니다. 예. 이걸 반강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하시면 유지하세요. 이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 유지가 되는 거고요. 보험 상품의 그 보험료 메커니즘 구조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요, 과거에 비갱신 상품들에 비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상품이에요. 갱신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갱신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나중에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납입하게 돈을 쌓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내는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갱신 상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아야 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리했던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야 될 보험료 내야 될 리스크를 땡겨서 내고, 내가 능력 있을 때 땡겨서 내고, 납입을 그때 가서는 하지 않는다.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비갱신 상품이 나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보험 상품은 보험 기간마다 보험료를 계산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근데 반강제적으로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과 소송인데요.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보험사가 무조건 다 소송할까요? 소송하는데 비용 들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보험사들 소송 안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소송하죠. 근데 금액이 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입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완벽한 경우가 잘 없어요. 예, 완벽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약관에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면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약관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약관에 보상하는 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주의라고 하죠. 열거되어 있는 그 해당하는 상황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포괄주의예요. 손해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열거된 부분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CI보험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CI보험과 치매보험. 네. 지금은 이제 뭐 경증치매 CRD 척도 1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2단계에서도 지급이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물론 지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치매에 따라 가지고 뭐 1, 2점, 3점, 4, 5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예. 과거 중증 치매 지금은 조금 달라지면 과거의 중증 치매, 초창기 중증 치매 같은 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하고요. CRD 척도 3점 이상의 180일 이상 생존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았던 고객들에게 아예 건네지도 않았던 말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상품인데 지금은 이제 뭐 LTC 같은 상품도 잠깐 나왔었다가 지금은 이제 판매가 거의 안 되고요.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도 많았고 손실도 많았던 건데, 그나마 또 치매보험 먹히니까 또 치매보험 판매하고 있는데,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따로, 치매보험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특수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뭐,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2번 일당이에요. 그거는 2번 일당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2번 일당에 약관상 제약이 거의 없어요.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런 게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요. 근데 이게 통원을 며칠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2번은 안 시켜주죠. 그럼 어떡하느냐? 근처에 있는 뭐 요양병원이나 다른데, 예,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장기로 입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통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는 병원에. 그러면 이 입원 일당을 줘야 되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애매하죠. 치료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 입원은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숙박을 위해서 입원하는 거지. 그런 경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소송에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하고 한 치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야 되는데 암 치료 아닌 다른 걸로 입원해서 하면서 암 치료를 또 딴 데 가서 받는다든지 뭐 요런 것들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암 치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입원을 해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입자들은.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못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창기는 그냥 줬어요.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품들이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판매되었던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뒤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요즘에 판매되는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 시켰어요, 이제는.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거,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거, 가입 금액도 다 다르게 차등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무작정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무작정 소송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예요. 기자들이 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게 경우가 가끔 뭐냐면은 요거는 좀 제도적으로 고쳐지긴 해야 돼요. 자문의를 이제 두고 있는데 이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자문의들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 쪽, 가입자 쪽 자문의도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협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싸움이 붙었을 때 뭐 금감원 쪽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는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한다든지 뭐 의견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보험사 쪽에 자문의만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보면은 이게 이 파벌들이 좀 구성이 좀 돼 있어야 돼.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서로 이제 의견 조율되고 싸움도 되고 하는데 이게 뭐 의사들이 자기 동료라고 자꾸 싸고 도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의사단체가 조금 보험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무작정 소송하는 건 아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대사고가 터지면은 일단은 비상은 걸려요. 예, 그래서 뭐 가급적이 이게 보험료 뭐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작은 금액은 무작정 이제 그 전산에서 자동으로 착착 체크돼서 지급이 되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예, 조사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큰 돈이 나가는데 아무 안전장치 없이 그냥 덜컥 내줍니까? 아니죠. 예, 보험회사도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뭐 정확하지 좀 나쁜 쪽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정확하게 하도록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험료 인상에 관해서요. 보험료 성실히 내고 실비 안 탄 사람은 바보천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말로 정말 바보천치죠. 예. 실손의료비 왜 가입합니까? 여러분, 아플 때 내가 병원비 크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하는 거죠? 그죠? 근데 평상시에 타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크게 타는 게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안 아파야죠. 아픈 사람은 물론 보험금 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안 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손해일까요? 보험의 개념을 아시는 분이면 이런 말씀 절대 못 하십니다. 보험은 가입자들이 그 중에 보험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전체 가입자가 자금을 쌓아둡니다. 뭐 조금씩 객출해서 쌓아둬요. 사고 당한 사람한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정해진 계약 조건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 내가 언제 그 차례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압니까? 미래를. 앞일을 누가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면서 한 번도 보험금 청구 안 한다. 저도 지금 실손의료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 받은 일이 없어요. 뭘 받습니까? 아프질 않은데. 그리고 젊은 분들, 지금은 이제 실손의료비가 자동 재계약 방식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죠. 그리고 단독 가입돼 있기 때문에 또 그나마 좀 낫죠. 예전에 종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거 연계 판매도 돼 있고 해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야 돼요. 왜냐? 상품을 실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상품 보험료 내는 거 다 내야 되지. 줄인다고 하더라도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가 내나요? 아니에요. 기본계약이라든지 부가특약들이 있어요. 그 보험료까지 다 내야 됐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1세대 실손 가입했다가 정리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이제 저는 3세대 실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독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실손만, 내가 다른 보험 유지 못해서 다 버려도 실손만 딱 유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보험 아닙니까? 실손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큰 병으로 아니면 큰 사고로 가서 탈 일이 있다. 그때 타시는 겁니다. 제가 앞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남녀가 평생 쓰고 가는 병원비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이 좀 넘어요. 여러분 평생 실손의료비 내시는 게 1억이 넘을까요? 1억 넘을까요? 실손의료비 인상되죠? 그럼 병원비는 인상 안 됩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병원비 더 올라가죠? 안 낼까요? 안 쓸까요? 1억을? 실손의료비는요, 국민연금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이에요. 일정 연령대가 된 사람이 국민연금 지급받습니다.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납부가 끝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타게 된 분들한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실손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가입자 전체가 매달 조금씩 돈을 냅니다. 내고
보험사고 터진 분들한테, 보험사고 나신 분들한테, 병원비 내신 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연금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실손은 언제가 될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탄 사람은 손해라고요? 언젠간 타실 겁니다. 평생 한번 저 믿고 한번 보험료 내보세요. 실비 안 탄다? 여러분 내신 돈보다 더 많이 못 탄다? 여러분 내신 것보다 70% 이상은 다 받으실 거예요. 못 받으시면 저를 죽이세요. 저한테 청구하세요. 대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세요. 예. 자, 그 다음 해지는 손해인 듯해서 실비 자주 청구할 예정. 예, 자주 청구하세요. 자주 청구하시면 청구하실수록 보험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예. 이건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예. 자, 회사 권리금 소비자는 그냥 따라가야 하냐고요? 여러분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될 수 있다고요. 회사를 제재한 정부가 무능력하다고요? 계약입니다. 사인의 계약에 정부가 뛰어들어요? 장사 어떻게 합니까? 기업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무조건 만능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체국에 보험 가입하세요. 우체국은 정부니까. 우체국에 보험 가입하세요. 다만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정부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은 그 보험 전부 백지, 종이짝, 휴지 조각 됩니다. 보험사랑은 달라요.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인수할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 없으면 외국계 회사에도 인수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가입자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는 능력 안 돼, 못 줘. 그럴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적자라면서 성과급 잔치하는 보험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손 적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건 실손 의료비 보험의 상품에 대해서만 적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른 상품은 흑자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또 성과급 잔치하는 거는 보험사가 투자 사업을 해서 여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가지고 성과급 잔치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보험사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직원들한테 성과급 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과급 잔치 왜 하면 안 됩니까? 다만 실손 의료비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보험사가 계속 적자하면서 실손 의료비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보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보험 상품에서 적자가 났다는 거는 그 보험 상품에 지금 현재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 변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비갱신 보험이라면은 변동 못합니다. 약관 불이익 변경이에요. 근데 갱신특약은 분명히 약관에서 보험료 변동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고객 사인을 다 받은 거예요.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적자 난 만큼 보험료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물론 이 상품 흑자가 났다면 보험사가 이익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보험료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요, 유변자 실손 같은 경우에 첫 해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근데 둘째 해에는 첫째 해보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물론 이제 뭐 흑자 적자 개념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요, 예,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위험률이 변동이 되는 거죠. 분명히 보험료 변동이 갱신되면서 보험료 변동이 생겨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해 실손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질병 실손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 올라가는 거지, 상해 실손만 떼놓고 보면은 내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적자라면서 성과급 하는 보험사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 기업들과는 달라요. 보험사 구조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그 특약, 약관 하나의 손해율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그 다음에 갱신될 때 보험료를 낮추는 거고요. 손해가 나면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 일반 보험, 이제 단기 보험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전년도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책정되는데 보험료가 들쭉날쭉해요. 어떤 애는 올라갔다 어떤 애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요. 실질적으로 실제 그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보입니다. 예. 실제로 보험이 그렇게 돼요. 예.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손 설계 잘못했으면 보험사가 적자 봐야 한다고요?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이에요. 보험사가 적자를 계속 보면 여러분 그 보험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손 의료비 판매 안 하고 중단해버리는 회사 많고요. 실손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주고 지금 버티고 있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거기 보험 좋다고 가입을 했다가 그 보험사가 지금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고객들은 아우성이에요. 건강한 분이면은 다른 회사로 갈아타도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금 여러 번 탔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다른 회사 갈아타면 페널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럼 그 회사에서 지금 실손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전환 상품 자체도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익인가요? 출구를 마련해 줘야죠. 보험사가 적자 보면은,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실손을 팔지 말든가.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환 못 하죠. 그분들 실손 해약하든가요. 해약하고 그냥 실손 없이 계속 사시든가. 아니면은 올라가는 보험료 계속 내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만기임으로 버틸 거야? 이분은 정말 어리석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말씀하는 만기는 제가 이것도 컨텐츠로 나중에 작성할 건데 이분이 말씀하는 만기는 보험료 납입 만기입니다. 이 보험료 납입 만기는요. 비갱신 특약에만 존재합니다. 비갱신 상품, 비갱신 특약에만 존재합니다. 갱신 상품, 갱신 특약에는 보험료 납입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끝날 때까지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나 보험 예전에 10몇 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실손 가입할 때 월 10만원씩 20년 내면 끝난다 그러던데? 실손 가입했는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적립대체 상품이라 그래서요. 적립보험료에서 갱신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적립보험료 충분히 넣었으면은 보험상품이 만약에 이분이 40세인데 그 당시에 40세였는데 100세까지 20년 내고 60세 될 때까지 내고 100세까지 그냥 고장 받는다. 이렇게 설계가 돼서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갱신 특약과 갱신 특약이 섞여 있는데 비갱신 특약은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납입하면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갱신 특약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비갱신 특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로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갱신 특약에 대해서는요. 갱신 기간에 대해서만 예정이율 돌아가는 거고요. 예정이율 돌아간다고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 그 적립보험료 많이 넣으셨으면은 얘가 이자가 많이 불어 있겠죠. 근데 이 적립보험료는 재밌는 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예요. 공시이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10몇 년 전에 가입할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죠. 그 뒤로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지.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동안에 이자가 쌓여가지고 이게 풀어야 될 돈이 못 풀었어요. 갱신보험료 올라가는 것보다 이걸 못 따라갔던 거예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요 정도 금리면은 이 갱신돼서 올라가는 거 생각해도 충분하다라고 딱 맞거나 만기 때까지 100세까지 딱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100세 끝나면은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거다 라고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근데 금리가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보험료 손해율이 높아지고 위험률이 높아지면은 갱신보험료 올라갔을 거예요. 특히 실손. 다른 것들은 좀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특히 실손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적립금 고갈돼 버리면은 대체할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고객에게 전화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모자랍니다. 더 내세요. 10만원 동안, 10만원씩 20년 냈는데, 보험료 내래요. 얼마? 그럼 이미 60세시겠죠? 예. 60세에 1세대 실손. 보험료? 몇 년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보험료? 2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달 부어왔던 보험료보다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더 내는 경우, 적게 내는 경우도 분명히 연령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만기 정확하게 아세요? 보험료 납입 만기는 갱신특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하기도 했고, 이게 보험료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시 시간을 짧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